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됐죠.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요,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수억 원을 챙긴 의사 등 올해만 모두 41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남성이 현금 다발 뭉치를 건네자 의사가 이를 받아 챙깁니다.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모습입니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한 여성은 돈이 모자라자 의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병원입니다. 환자가 익숙한 듯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데요. 진료도 없이 병원 접수대에 다이어트 약 2명분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만 41명이 입건이 된 건데 지금 입건 사례들을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별의별 사례가 다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주요 사례 중에 A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려 1000회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에 대한 불법 투약 행위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62명에게 이렇게 불법적인 투약을 했고 8억 원어치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60명 중에 마약 중독자들은 이게 마약 중독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합병증 중에는 우울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데 환자 중에는 7명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마약류를 처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B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 10명에게 이렇게 5억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엔 또 그 과정에서 여성 환자에 대해서 성범죄까지 자행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C 의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ADH 약이라든가 이 다이어트 약, 수면제 이런 약들을 무려 2만 정 가까이 불법 처방해서 적발이 된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소가 됐고 일부는 또 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한 번 손을 대면 끊지 못한다는 이 마약의 중독성은요, 굳이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16년 동안 마약 인생을 고백한, 16년간의 마약 인생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정치인의 자녀가 요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알게 됐고요. 끊은 줄 알았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정신병동에도 스스로 들어가보고 결국은 저희 가족들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과 그러죠. 이런 날이 온다. 지금 컨디션 좋다. 나온다. 보인다. 날씨네. 그러게.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녕만 보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이야기죠.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16년 동안 본인이 이 마약을 해왔던 인생을 모두 적나라하게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마약 중독자들의 치유를 좀 돕기 위한 뭐 이런 취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지금 나이로 34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본인의 마약 시작 연령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마약밖에 한 게 없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대마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멈추려고 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까지 젊은 나날들을 이렇게 마약류에 빠져서 탕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성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엄마 장례식 때 마저도 상주인 저는 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펜타닐이 없으면 미칠 지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뒤늦게나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세상에 저 자신과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마약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런 절실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취재팀이 남경필 전 지사하고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마약 전과자 자식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질병이고 전염병이다. 네. 이렇게 마약은 찌질한 것이라는 걸 알려야 하고 정치보다 마약을 치우는 게 내가 몸바쳐 할 일이다. 네. 이렇게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도 줘야 되지만 사회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약이라는 게 참 어둡고 습한 곳에서만 암암리에 펼쳐지는 건데 일종의 이것도 커밍아웃이죠. 이렇게 해서 좀 밝은 양지로 나아가서 치유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약과 관련된 인물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역시도 지난주에 마약 혐의로 3번째 구속이 됐죠. 그동안 해외 도피를 2년 동안 해왔었는데 그 2년 동안의 도피를 접고 자수를 했던 이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책임지려고 입국하고 자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사건은 2023년경 발생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태국으로 출국을 한 다음에 캄보디아로 미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한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거고 이 출산한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귀국을 결심했다라고 밝히면서 스스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한국 경찰에 의해서 국적기에서 이제 체포돼서 지금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요. 현재 수사 과정에서 항 씨는 나는 마약을 투약하지도 않았고 그 두 사람에게 마약을 투약시키지도 않았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아마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네.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출산한 아이가 있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